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재밌게 편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그냥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공연 이제 건강에 조금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장 내일장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다 건강하게 이번 가을 겨울 잘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그냥 갑자기 그냥 감기 기운 오면서 좀 고생을 했더니 문득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11월 4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건강한 것도 좋은데요. 우리 증시도 좀 건강하면서 힘이 펄펄 나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 증시가 조금 약간 몸살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증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좀 비실비실하죠? 네, 11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2027.98포인트입니다. 2020선 되면은 굉장히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 정도 높이에서 장기간 좀 비실비실 횡보를 하다 보니까 왠지 좀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인 것만은 지울 수가 없는 듯 합니다. 투자 주체별로 볼까요? 외국인이 오늘 무지하게 팔았죠. 1646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이 정도 파는 물량을 내놓은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반면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장입니다. 네, 코스닥 0.21포인트 아주 소폭 약보합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군요. 외국인은 우리 시장 전체에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워낙 계속 팔던 주체이기 때문에 175억 원 내다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1.3원이 올랐습니다. 1062원입니다. 네, 먼저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제가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자체가 좀 비실비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눈여겨본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계좌에 이제 딱 돈을 딱 놔두고 이거 사야지 하고 딱 째려보고 있었는데 시장 전체가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는 듯한 양상이고 보니까 보다 더 기다리다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 한두 번 정도는 와서, 이게 좋은 투자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짧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떨까요? 제가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시장을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고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걸까요? 실수로라도. 예, 일단은 좀 많이 샀기 때문에요. 많이 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좀 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약세의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6월 달에 좀 곧 저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10월 23일 2063.28포인트를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의 탁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천억 이상 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양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도가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에 약간의 좀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수 장비 섹터를 좀 제외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약세의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밀릴 것이냐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1,000원 빠진 약보합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에서 상중절해가 좀 개최가 됩니다. 개혁 방안에 대한 도출이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시진핑 집권하면서 이제 10년에 대한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옥석가리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게 되면 눈치 보기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차트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권역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즉 다시 한번
20포인트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2000포인트대 이하권으로 좀 밀려 내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 형태로서의 61선 부분까지 이격 좁히기 과정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대로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여기서 또 급락을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데 이 조정대가 어디까지 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소 시장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조정으로 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조정이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맥시멈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뭐 1960포인트대 후반권역, 즉 1970포인트대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되 이 자리대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크게 일단은 뭐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 물량들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중에 약 16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2, 3천억씩 매도가 출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 일단 매수 포인트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귀담아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예, 오늘 특징적인 좀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은 좀 섹터별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3.6% 정도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서 상승했던 그런 기대 수익을 좀 얻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보합으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자동차 섹터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려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가 순환매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일단 화학 섹터와 자동차 sek터 연속적으로 순환이 좀 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유심히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혼자 150만원 치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즉 차별화 조짐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차 쪽에 차별화가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업종 내에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종목 주가 흐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형성된 일주일 전에 일단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저점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현대중공업이 일주일 전에 있던 저가권역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즉 21선 부근까지의 되돌림이 좀 나오는지 여부를 필히 좀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지금 하락세대를 뚫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소 지금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거래가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 시도, 즉 25,0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26,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서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기관 쪽에서 전날 연기금 쪽에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박스권 하단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금일 박스권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44,000원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장중에 42,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좀 걸어
늘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샛별형 패턴의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좀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가 좀 팽팽하게 일단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기조가 약간 앞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권역인 약 48,000원대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반등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 즉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도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 실리콘웍스, 현대미포조선 등등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연말까지는 지난 2년간 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2050선을 뚫고 그 이상에서 안착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번번이 저항선 돌파에는 좀 실패를 했었는데요. 자, 올해만큼은 이에 대한 성공이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은 겪고서 체력으로 좀 비축을 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초록색 선으로 보여져 있는 부분들이 매물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2050포인트대가 상당히 좀 큰 매물대를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매물대는 이제 거의 소진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2012년도 상반기에 2050포인트대 고점을 형성해 주고 긴 박스권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번에는 다시 과연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외국인 쪽에 매수를 했던 그런 물량보다 최근 들어서 즉 바닥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해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물 소화를 거친 이후에는 충분하게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이 주도를 했던 섹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종목만 보게 된다면 업종 내 삼성전자를 좀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밀려 내려오지가 않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좀 보셨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을 보시더라도 여전히 21선에 대한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철강 섹터와 화학 섹터 모든 대부분의 섹터들이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 눌림 형태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난 이유는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11월 중하순권역부터는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처럼 외국인들이 그전까지 강력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다가 순매도로 좀 전환을 한다든가 순매수 기조가 약해질 때, 이럴 때는 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분석과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거래소 시장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래소이 많이 올라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순환 관점은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대형 섹터들, 즉 굴뚝주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50%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베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쪽에서는 IT 섹터가 대거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 4분기도 좀 좋게 본다라면 코스닥 종목군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닝 시즌도 다가왔고 지금 현재 실적도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좀 기관의 매수가 있어야만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은 장 초반에 이제 정리해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초반에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둬도 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흐름들 속에서도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통계적으로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IT 섹터들 순환매 관점으로 놓고 봐도 되고요. 이제는 연말도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배당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엇나간 그런 부분들 한번 색다르게 투자를 해본다라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종목군을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수와 매도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좀 보고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도하고 있을 때 외국인까지 함께 매도를 하게 되면 탄력의 강도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종목별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누적 기준으로 따져보더라도 외국인들 코스닥 거래소 시장과 맞물려서 코스닥 시장도 상당 부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다시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환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내 수출에 큰 걸림돌이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흐름이죠.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개입에 대한 좀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원달러 환율이 이제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양자 간의 환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일단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60원대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개입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순방길에서 보게 된다면은 토마스합 부분들을 체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강보합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003년도 1월달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장중에 이탈됐다가 다시 바로 회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어느 60원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좀 보게 된다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대신에 채권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일단 숨고르기, 어느 정도 키 높이를 좀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 환율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저는 50원대를 이탈하고 1000원대를 향해서 내려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즉 4개월 만에 일단 60원대, 1160원대 형성됐다가 1050원대, 60원대까지 급락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응책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흐름, 즉 반등이라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그 포인트를 좀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목표 수익률에 대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몇 %에 도전할까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TLI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부분들에서 일단 TLI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거래일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IT 섹터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눈부시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3마디 정도 좀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TI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2마디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서와 기관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많은 패권역에서의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상당 부분 매수를 해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은 쉽게 이탈되는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5월 달에 형성돼 있던 매물 소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약보합권역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지금 1,400원부터 1,8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TLI에 대해서 목표가 6%에 도전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신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의 동향 점검하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의 흐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융투자 창구 쪽을 이용한 기관계 쪽의 포지션 정리 쪽이 계속 가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 종가 기준 1조 2천억대 부근의 매도 압박 부분이 오늘 이제 1조 규모대에서 축소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제한적인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들 역시도 매도 포지션 자체가 2천억대 정도까지만 나오고 제한적으로 시장의 파이 자체를 나눠먹는 구조가 지금 피자 조각수를 나눠먹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쪽인데요. 투신 쪽에 매수로 스위칭이 나오고 나서 시장을 제한적으로 지금 좀 더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콜옵션이 오전과 마찬가지로 장중 내내 변동을 좀 만들어내는 수급적인 특징에서 거래 대금이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반해 풋옵션 쪽은 들어오긴 했었지만 좀 더 콜옵션 대비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작은 박스권 쪽의 움직임들이 계속 지루한 행보들이 나오는데요. 오전에 공포를 사서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황금 라인 쪽에서 올라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1.5포인트 이상 수익 구조를 분명히 가져오는 고점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현재 기준 쪽에 이 기관발 포지션이 좀 아이러니하게 계속해서 걸려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매수를 잡아서 시장을 우상향으로 간다? 절대 아니라는 거겠죠. 현재 이 매수분은 결국은 매도분에 대한 청산성이 걸려있다라고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면 이제 베이시스 자체가 언제 내가 고점대, 2점대에 놀았냐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1점대마저도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오늘 고점 자체를 놓고 보면 1점대 초반부 이후에 계속해서 차익과 비차익이 모두 다 매도 우위 쪽으로 나오게끔 추세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관점에 시장의 종목군들이 좀 힘은 없긴 하지만요. 총사적으로 얘기 놓고 보면 최종 지금의 수급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낙폭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마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대응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다. 기관계 쪽을 해석하시기에는 개별적으로 해석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부분에 외국인들의 지금 2천억대 규모에서 1,000억대까지 축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매수로까지 스위칭, 즉 빨간색으로 기관계처럼 빨갛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돌아서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플러스로 매수 전환이 스위칭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제한적 상승 부분을 강보합 가능성까지 좀 열어둘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 놓고 보면 일단 막판부의 매수 타이밍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공포를 사자라고 했던 만과 마찬가지로 눌린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신호등의 로직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호등 자체적으로는 아침에 매도 우위 쪽이 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공포를 사야 되는 매수 포지션. 즉 오전에 황금 라인이 267.40이었습니다. 밑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착 나오면서 매수 잡아라. 안착 두 번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라타면서 올라왔는데요. 종가 부분까지 지금 현재 장이 거래되면서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박스권에 아주 작은 박스를 만들고 있는 것은 포지션의 청산 때문인 거지 이 부분이 포지션 청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동을 좀 키울 준비를 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일장, 오후장 마지막 황금 라인 역시 267.40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완전히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서 저항이 걸리기 전까지 무식하게 매도 때리지 말자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중간에 보면 어제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자꾸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로 시장이 지금 교란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측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우리는 무식한 게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현재 마지막 부분에서도 매수 포지션 자체가 지금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호등 자체에서도 이제는 이격을 벌려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눌리면서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격 잡지 마시고 한
60에서 70대로 눌림을 잡으신다면 마지막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은 267.40을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우리나라가 낙폭을 제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로 스위칭을 완벽하게 매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그것 역시도 낙폭을 다시 한번 축소하는 것도 제한적밖에 나오지 않는다. 작은 가두리 박스가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현재 기준에서 매도 자신있게 또 때리지 마시고요. 지금 매도 때리는 시그널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포가 어찌 보면 조심스럽게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물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금융주가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KB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등등의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데 관련주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플러스로 좀 도네요. IT 쪽, 특히나 이제 IT 부품주들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비아트론, 나노스, 그리고 디지털 옵틱, 옵트론텍, 오전엔 한단, 파트론과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는 약세, 조선주와 IT 부품주는 강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주, 이 약세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약세 우려가 좀 반영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이 진짜 그 지난주에 그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차익 실현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종 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대선 충당이 좀 많아지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딱히 특별한 악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주 중에서 지금 우리금융이 좀 낙폭이 상당히 좀 컸는데 우리금융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약보합, 오전에 이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0원 빠진 12,2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매수 혹은 이제 매도에 어떤 그 귀로에 좀 서 있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상 12,000원 깨졌으면은 이제 매도 사인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를 보려고 계셨다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해봐도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12,000원 언더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이 쉽게 오늘 종가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최대한 12,000원에 좀 붙는 선에서 분할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 정도 상승하는 12,800원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종가상으로 11,5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800원 잡고 도전해보는 우리금융 얘기 들었고요. 자,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조선주가 좀 화력의 변신을 했습니다. 강세로 반전한 이 상황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신조선가가 지금 130포인트에서 131포인트로 1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오늘 조선주들 그동안의 단기적인 어떤 낙폭이 좀 있었는데 기술적 반등에 지금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어떤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그 상선 발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상선 발주 업황 개선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이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은 좋지 못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이제 내년과 후년도의 어떤 실적 상승,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더 모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계 자금들이 좀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선박 발주사가 대부분이 다 이제 유럽계 해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계 자금 빠져나가면서 조선주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좀 컸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우조선해양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오늘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조금은 이제 둔한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수주라던가 어떤 해양 부분에서의 이제 매출 비중의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을 위한 투자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35,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34,350원, 400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2,000원, 전고점을 일단은 좀 벗겨내고 위로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상황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했다가 그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재차 한번 진입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61선 깨고 내려가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종가상으로 32,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조선업종을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종목하면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두 종목을 주로 꼽아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최근 IT 부품주 강세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런지요? 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기관 쪽에 어떤 그 펀드 환매와 관련된 기관 쪽 투시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 한 일주일간 보면은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막판에 순매수 돌려놓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코스피가 좀 주춤한 가운데 기존의 이제 주도주, 그 코스닥 주도주들 바탕으로 좀 코스닥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다 그러면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시총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IT 부품주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연말에 어떤 이제 가전 수요 이런 부분들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올해의 성장세가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성장 속도의 면에서는 좀 상승세가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성장세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낙폭 과대라는 그런 재료는 어쨌든 주가를 지속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되는 부분이니만큼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좀 반전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IT 부품 빼고서는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은 나노스라는 종목인데요.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성장 잠재력 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 나노스한테 조금 요거는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이제 그 주요 고객사 쪽에 이제 메인 모델 블루 필터 물량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율 안정화, 아무래도 이제 그 똑같은 재료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수율 안정화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8메가 이상급의 이제 고화소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이 캐파가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에 외형 성장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단기순이익은 36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달성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PER 5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IT 부품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저퍼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은 나노스가 오늘은 조금 상승세가 아무래도 좀 나오다 보니까 15,500원까지 550원 오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 15,000선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노스 퍼가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매력을 들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이번 주 예감입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들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제 11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11월 첫 거래입니다. 따라서 12월 증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형주 실적 시즌이 약간은 마무리되면서 중소형주 실적 시즌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로서는 셧다운 여파에 따라 갖고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나온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국 정부에 있어서 긴축 가능성이 조금씩 시장에 어둡게 약간은 지금 악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도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번 한 주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1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좀 강세장이 와줬으면 제발 좀 좋겠는데요. 자, 우리 증시 11월에 어떤 흐름 보일 걸로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 11월 최소한 중순까지는 약간은 횡보 움직임 혹은 조정 가능성을 염두로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월 달도 상당히 약간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약간은 지금 하향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번 40여 거래일에 매수세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로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은 약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기대감이 높았던 업종과 종목 위주로 상당히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거, 그만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달 3분기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주가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3분기가 지나간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망감이 약간은 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이러한 하락 흐름이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찾기 위해서는 연말과 관련된 쇼핑과 소비와 관련된 심리가 많이 살아남에 따라 갖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야지만이 우리 증시 약간의 좀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하락도 약간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실망감 그리고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 주주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에 대한 공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2000포인트 아래 정도까지는 이번 달 약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염두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및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뭐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극과 극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역시나 가는 종목이 가는 흐름,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가 더욱더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도 3분기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뭐 최근에 시장에서 약간 뜨겁게 달아오고 있지만은, 종목만 놓고 봤을 때 모든 IT 부품이라고 여겨지는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몇몇 종목군들만 신고가 행진 이어지고 있고, 그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 쪽으로만 약간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연초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반기에 들어갔고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뭐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은 SN 같은 경우에도 8월, 9월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조선, 해운, 건설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실적을 확인 심리가 강했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 역시나 확인 이후에 대응 전략 꼭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예상 실정치가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한 이후의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횡보 혹은 조정 양상 보일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쪽으로 그냥 매수를 하시면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판단하는 그런 뉴스 경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분기 특히나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 속에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셧다운에 따른 그 영향이라든가 후폭풍에 따른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반영된 경제 지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물론 적극적이지는 않겠지만 긴축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을 변수로 두고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떨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셧다운 관련 여파는 사실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은 즉 셧다운으로 인해 갖고 경제 지표, 특히나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의 예상대로 만약에 경제 지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유동성 회수와 관련된 긴축과 관련된 그리고 FOMC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년도 언제 이 지금 긴축을 할 것인지 유동성 회수를 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약간 기간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약간 시간을 늘려준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고 부동산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한머니와 관련된 우려감이 중국 쪽에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 과열 양상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과거와 같이 높은 경쟁 성장률을 기록할 때처럼 지금 과열 양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도 급격한 긴축에 따라 갖고 자국 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해외 이슈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시점 우려할 것은 아니고 약간 소비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미국 그리고 중국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이 언제 떠오르는지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상세하게 투자 전략을 정교하게 좀 세워주십시오. 네, 저는 3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의 눈높이 그리고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사실 3분기보다는 대형주로서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내내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원화 강세인데 물론 최근에는 약간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정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3분기 내내 원화 강세 계속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 흐름 보이면서 환율이 하락 흐름 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의 실적을 그대로 4분기에 보여줄 수 있는 즉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은 오히려 지금부터 재부각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 조사라든가 세무조사 혹은 대주주 리스크, 그룹 리스크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에 따라 갖고 주가 급락했던 대형주들은 오히려 반등세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는 우량주 혹은 경쟁력 있는 기업 쪽으로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짧은 기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종목으로 만도 등을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대한항공인가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대한항공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앞서 원화 강세 수혜를 최대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이다라는 거 그리고 유가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원자재 관련된 가격군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하향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구책으로 지금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4분기 한번 실적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34,500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33,75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4,500원 이하에서는 현재 시점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36,5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느덧 52주 신저가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한진 해운과 관련된 재무 지원과 관련된 이슈로 급락했기 때문에 주가 반등 강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지금 시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항공 업종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중 5% 정도의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담으셔도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자,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금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원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부담감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한항공에서 한진해운을 지원할 수 있다. 그만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약간 내비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 지원이지만은 크게 펀더멘탈을 훼손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 훼손에 대한 많은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지원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원을 했다라는 것에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담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워낙 지금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중 5% 정도라고 한다면 혹시나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계좌에 있어서는 큰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자, 지금 현금이 6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밖에 한섬, 호텔신라 10%씩, 나머지 세 종목 5%씩입니다. 자, 수익률을 볼까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일 유업이 벌써 20%가 넘었고요. 자, 한섬 7.8%, 그리고 SK하이닉스, 호텔신라 등등 3%까지 올라 있습니다. 만도 빠져봤자 1% 살짝 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가운데 메일 유업과 만도에 대해서만 의견을 들어보죠. 네, 우선 만도부터 말씀드리면 약간의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5일선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은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부품 내 매출 다변화에 가장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메일 유업 같은 경우도 약간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정체기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가격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목표가에 대한 도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 중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높은 이러한 종목군으로 홀딩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선윤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가 또 여러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